전월세 공급은 줄어드는데 나는 집을 안 샀어. 무주택자야. 네. 그러면 남아있는 위자 안에서 앉아야 되는데 그러면 누가 앉을까요? 더 높은 금액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만이 앉을 수 있겠죠? 그럼 밀려나는 건데 그럼 경기권으로 밀려나가게 되는 상황이 나올 거고 경기도는 상대적으로 전월세가 안정돼 있다라고 얘기해도 거기서도 밀려나간 사람이 시세를 다 높여버리는 매기 효과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또 경기도 내에서도 밀려나갈 수 있고 실제로 지금 경기도권역도 전세 가격이 조금씩 지역마다 차등은 있지만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지방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아, 이제 정답은 알겠거든요. 이제 어찌됐든 서울에 내 집 마련을 해야 된다. 근데 내 집 마련 바로 못 하잖아요. 그쵸. 로또 이제 한 3장 맞아야 3번 맞아야 그것도 어려울 수도 있어요. 아. 근데 뭐 월세 살다가 전세 살고 내 집 마련해야 되는데 지금 월세 값은 폭등하고 전세는 아예 매물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왜 이 지경이 된 걸까요? 답은 사실 일부를 보셨으면 다 아시겠지만 짧게만 요약을 해보도록 하자면 크게 두 가지. 일단은 다주택자들을 계속적으로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제 막 다주택자들 이 마귀놈들 하면서 이제 다 때려잡다 보니까 다주택자들이 다주택 포지션을 청산하고 있죠. 팔 사람들은 사실 많이들 팔았는데 그러면 당연한 얘기가 지금 내가 예를 들어서 전월세를 구해야 돼요. 그 임대인은 다주택자일까요? 아닐까요? 아닌 경우가 많죠. 그렇죠. 왜냐면 일단은 1주택자일 수도 있고 왜냐면 비거주 1주택자도 그렇죠.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거는 사실 공급이라고 말하기엔 조금 애매한 게 내가 1주택자인데 내 집을 전세를 놨어요. 그러면 나도 어딘가에 전월세는 살 거잖아요. 시장 전체적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유효 공급을 해주는 사람들은 다주택자들인 건데 이 다주택자들이 다 팔라고 해요. 그러면 이 임대차 공급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임대차 가격이 올라갑니다. 물론 이렇게만 얘기하면 또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실제로 대통령께서 이제 SNS에다 실제로 올린 내용 중 하나가 이제 다주택을 처분하게 되면 임대차 물량이 줄어들고 그것 때문에 서민주거가 안정되지 않을까봐 걱정되신다고요? 라고 SNS에다 올렸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가 다주택자들이 팔았죠. 임대차가 줄어드는 건 사실인데 그만큼 지금 현재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잖아요. 다주택자는 어차피 못 사거든요. 무주택자가 사요. 그러면 그만큼 임대차 수요도 줄다. 그러니까 시장의 균형점이 바뀌진 않기 때문에 그래서 임대차 시장 안정될 것입니다. 라고 SNS도 올렸어요. 언뜻 들으면 맞는 말 같은데 라고 하거든요. 그럼 이 언뜻 들으면이라는 말의 함정이 있는 거죠. 이제 임대차 수요가 증가하지 않는 곳들은 그 말이 맞아요.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말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이 닫힌 시장이에요. 전체 인구가 예를 들어 100만 명이고 전출입도 없고 가구 수가 분화도 안 돼요. 똑같은 수요고 똑같은 주택 수예요. 그러면 그 말이 맞죠. 다주택자가 줄어들고 이제 무주택자가 1주택자가 되고 그만큼 임대차를 찾는 사람들에 대한 임대차 공급량이 줄어드는 만큼 임대차 수요자도 줄어드니까 가격이 변화하지 않는 게 맞죠? 이론적으로는. 하지만 그러면 이제 바로 반박이 되는 것 중 하나가 지방 같은 경우는 별로 걱정 없을 수 있습니다. 인구가 계속적으로 줄고 있는 곳들. 그런 곳들은 그 임대차 가격 오르거나 말거나 그냥 그러고 있으면 되는데 서울 같은 곳들 계속적으로 인구가 이제 전입되는 곳들 같은 경우 혹은 계속적으로 가구 수는 분화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인구는 줄어요 라고 말하지만 가구 수는 계속 늘고 있어요. 신혼부부가 이제 새롭게 내 집 마련을 한다던가 신혼집을 혹은 우리 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대학을 서울로 왔어. 하다 보니 신촌에 원룸방이라도 하나 얻어야 되잖아요. 그것도 가구 분화죠. 근데 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공급을 해줘?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수요가 늘어나는 곳들은 이 얘기가 안 먹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행정안정부에서 발표한 지역들이 있어요. 인구 소멸 지역들, 위험 지역들. 이런 데들은 전월세난이 뭐예요? 애초에 공실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냥 빈집들 많고요.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아파트 전월세 가격 엄청나게 뛴 거 말할 것도 없고요.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강남 얘기가 아니에요. 마포구, 성동구 신축 아파트도 지금 월세가 300만 원이 넘어갑니다. 그러면 누군가의 월급이 우리가 세전으로 내는 거 아니잖아요. 세후로 월세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한 명의 급여가 다 월세로 나가는 거고요. 그리고 구축 아파트도 지금 월세 200만 원 넘어갑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그게 현실인 거고 그러면 빌라라고 한다 하더라도 지금 빌라도 계속 월세 올라가고 있거든요. 신촌 주변은 이미 월세 100만 원 돌파했다. 라는 얘기는 뉴스에서 나오지만 근데 아직까지 오피스텔 빌라는 월세 가격이
막 그렇게까지 막 100만 원이 일반적이진 않아도 근데 계속 월세가 빠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 식이 지금 되고 있는 게 일단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던 게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첫 번째. 그럼 두 번째는 뭐냐? 사실 전세를 악마화하고 있어요. 전세를 현 정부의 정책 당국도 그렇고 약간 부동산 안 좋게 보시는 하락문자들이라고 표현을 하자면 그분들이 약간 전세가 모든 만악의 근원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왜냐면 집값이 떨어지려고 하면 어느 순간 하방이 만나죠. 전세 가격이라는 하방이 만나서 그렇죠. 전세랑 매매금이 붙어버리면 집을 사지 뭐 하면서 이제 집값이 다시 밀어 올리는 그런 상황이 나오고 또 이것뿐만 아니라 갭 투자라고 말하고 아예 갭 투기라고까지 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갭 투자가 뭐냐? 매매 금액이 30억이에요. 근데 전세가 15억이야. 원래라면 30억을 다 내 현금으로 그쵸. 사든가 대출을 받아서 사야 되는데 지금 대출은 거의 다 막아버렸으니까. 근데 전세가 15억이 있으면 내 현금 15억만으로도 집을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소액으로 레버리지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집값이 오히려 펌핑됐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세를 없애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분들 말하는 게 지금 모든 정책이 다 그렇습니다. 다주택자 하지 말라는 정책도 있지만 토지거래 허가구역도 갭 투자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실거주 무조건 해라 라는 식이죠. 그러면 실거주를 강조하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걸린 11호 부동산 대책 때 서울 25개국, 경기 남부 12개 지역, 그리고 최근에 6, 30 부동산 대책에서 이제 동탄, 기흥, 구리까지 3개 지역 추가로 지정했습니다. 그럼 이 지역들에서 앞으로 매매 거래가 이루어질 때마다 전월세 물량이 하나씩 사라진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안 그래요? 지금 매매 거래가 됐어요. 그 말은 매수자는 무조건 실거주를 해야 돼요. 법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있는 세입자를 내쫓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세입자는 어디론가 전세를 또 구해야 된다. 그렇죠, 그렇죠. 라는 게 제가 어려운 얘기 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전월세를 계속적으로 공급을 줄이고 있죠. 실거주가 중요한 거다. 갭 투자는 나쁜 거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가면서 또 다른 것. 전세를 계속적으로 탄압하죠. 지금 전세자금 대출도 한도 계속 줄이고 있었고요. 근데 전세자금 대출 지금 2억밖에 안 해주면 이 2억조차도 나중에 안 해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언론 기사들 보다 보면. 그리고 대통령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뭔 얘기했냐? 전세라는 제도는 대한민국에만 있는 특별한 제도다. 이 얘기했습니다. 전세가 굳이 꼭 있어야 될 필요가 있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전 국토교통부 장관, 제가 실명을 밝히지 않겠지만 그분도 어떤 얘기를 했냐면 표현 되게 멋있게 했어요. 전세제도 역사적 소임을 다했다. 라고 했습니다. 이제 전세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라는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전세가 사라지면 둘 중 하나입니다. 내 집 마련해서 내 집에서 살던가 월세 살던가 양자택일입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제3의 선택지가 있나요? 전세가 없어지면 무조건 월세 살든 전세 살든이에요. 그리고 누가 전세자금 대출이 문제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꾸 이러니까 본인도 처음에 그렇게 얘기 안 하더니 내가 전세가 나쁜 거라고 말한 적 없다. 전세 자금 대출이 나쁜 거다라고 말하는데 누가 전세자금 대출 협박해가지고 받아! 우리 은행 배를 불려야 돼! 대출 받아! 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합리적인 의사 판단하는 거거든요. 딱 개인이 판단했을 때 이거죠. 내가 전세 보증금이 10억이야. 10억이 있는 사람은 전세 가면 되는데 10억이 안 돼. 한 7억밖에 없었어. 근데 전세자금 대출 3억 해준대. 근데 이거를 받는 게 약간 반전세로 가는 것보다 더 이득이야. 월세 내는 것보다 대출 이자가 더 싸면 대출 받겠죠. 물론 이거를 또 거꾸로 말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전세가 대출 때문에 펌핑 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그걸 누구도 협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임차인도 경제적인 선택을 한 겁니다. 월세 가는 것보다 전세자금 대출 받아서라도 전세 가는 게 이득이니까 그 선택을 한 거죠. 그러면 이런 전세자금 대출 다 없애버린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월세 가격이 오르겠죠. 강력한 대항마가 사라지잖아요. 전세라는 대항마가 있으니까 월세 가격이 눌려 있는 거고요. 제가 저번에 전인구 채널에 나왔을 때도 제 책 출간했었을 때 한번 나왔었잖아요. 그때도 한번 얘기했었던 것 같긴 한데 사람들이 잘 말 안 하는 것 중 하나가 대한민국의 가처분 소득 대비 주거비가 전 세계에서 제일 낮습니다. OECD 통계를 살펴보게 되면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제일 낮아요. 우리가 외국 살아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외국 월세 장난 아니에요. 렌트비가 미쳤어요. 그런데 한국이 왜 이렇게 월세가 낮은가? 전세 제도 덕분에. 우리가 매매 금액 대비 월세를 산정하는 게 아니라 전세 대비해서 월세를 카운트를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아니까 전세를 갈까 월세를 갈까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는 건데 근데 이게 이제 끼지기 시작하면 안 그래도 높아진 월세 비용 더 높아질 거고요. 그러면 내가 집을 사야 되는 순간이 나중에 등 떠밀려서 오든가 외국에서는 주택을 우리가 바이가 아니라 리브다 막 이런 표현도 하잖아요. 예. 사는 게 아니라 사는 거다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는데 거꾸로 생각해보면 외국 사람들은 집을 살 생각을 못 하는 거죠. 가처분 소득에서 30% 40%가 다 렌트비로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돈을 모아서 어떻게 집을 사나요? 그냥 그대로 끝나는 겁니다. 그나마 우리나라가 부동산 시장에 막 관심들이 많고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는 것도 그 부동산을 내가 매수해야 될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그게 좀 싸졌으면 좋겠다 뭔가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근데 예를 들어 코인으로 비유할게요. 코인 가격이 막 1억을 돌파했다 얼마 했다라고 하면 그냥 부럽다 하고 끝나는 거지 제 삶이랑은 별로 상관없거든요. 근데 부동산은 사실 또 그렇지 않은 게 내가 언젠가 내 집 마련을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도 있고 아까 얘기했던 거죠. 내 집 마련 안 하면 전월세 폭탄을 그대로 내가 떠안아야 되잖아요. 그게 문제인 거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뉴스 기사들 조금만 찾아봐도 대단지인데 전세가 뭐 한두 개밖에 없다. 아니면 아예 전세가 0건인 단지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물량이 진짜 없어요. 아까 매매 금액은 크게 안 오른다고 했지만 전월세는 지금 막 천천히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인 거는 뭐 이게 다행인지 어찌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비수기입니다. 매매는 사이클이 물론 봄, 가을, 이사철 얘기해도 매매 시장은 딱히 봄과 가을이 엄청 거래가 더 잘 되기보다도 그냥 이제 흐름 불 때 더 타는 게 더 강합니다. 근데 전월세는 명확하게 사이클이 있어요. 봄과 가을, 이사철에 엄청 쏠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 듣고 나서 두 가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전세 대출이 전세라는 게 일종의 그림자 대출 같은 역할을 해서 잡히지 않는 그거였는데 이게 사라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음지에 있었던 대출이 양지로 올라오면서 가계대출 증가세로 데이터로 잡히기 시작할 거라는 얘기랑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이 밀려나면은 점점점 외곽으로 밀려나게 된다니. 그러면 한마디로 서울만 이런 줄 알고서 뭐 불구경이다 이렇게 생겼는데 갑자기 야 경기도까지 갑자기 전세가 막 올라가고 있어 월세가 부족해져 이게 밀고 내려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서울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 이제 위자 뺏기 싸움인 거예요. 결국은 위자가 하나씩 줄어들어요. 줄어드는데 누군가는 앉아야 되잖아요. 네. 전월세 공급은 줄어드는데 나는 집을 안 샀어. 무주택자야. 네. 그러면 남아있는 위자 안에서 앉아야 되는데 그러면 누가 앉을까요? 더 높은 금액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만이 앉을 수 있겠죠? 그럼 뭐 제시를 못했어. 그럼 밀려나는 건데 그럼 경기권으로 밀려나가게 되는 상황이 나올 거고 경기도는 상대적으로 전월세가 안정돼 있다라고 얘기해도 거기서도 밀려나간 사람이 시세를 다 높여버리는 매기 효과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또 경기도 내에서도 밀려나갈 수 있고 실제로 지금 경기도권역도 전세 가격이 조금씩 지역마다 차등은 있지만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지방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지방도 광역시대 보다 보면 지금 전월세 가격이 계속적으로 조금씩 오르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 보게 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은 그나마 여름인데도 이런데 이제 진짜 본격적인 가을 이사철이 오면 전월세가 어마어마하게 튀어 올라갈 것이고 그때가 트리거가 돼서 전세 가격 상승이 트리거가 돼가지고 이럴 바에는 내가 집을 사고 말지 라는 사람들이 등장하면 매매 가격도 본격적으로 올라갈 것 같다. 그러면 뭐 좀 준비를 좀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뭐 흐름은 알았으니까 우리가 그럼 대처를 하려면 집을 살까 말까 고민했던 사람들 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어디를 살까요? 당연히 돈이 되면 서울에서 좋은데 돈 순으로 아니, 돈만 있으면 반포 압구정 가야죠. 근데 그래서 돈이 없으니까. 그렇게 안 되니까 마용성을 보는 거고 네. 서대문구 동대문구를 이제는 보는 마용성도 거고. 안 돼. 너무 맞아요. 마용성도 로또 2번 맞아야 돼요. 지금 그쵸 안타까운 게 노도강도 지금 뭐 은평구나 관악구나 이런 데도 이제 신축들은 이제 다 15억 라인으로 다시금 그러니까. 올라왔어요. 그런 식인 건데 결국 돈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돈에 맞춰서 가는 거라서 사실 모두 다 돈이 여유가 있진 않을 거란 말이죠. 더군다나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또 주식시장 괜찮은데 지금 이거 돈 다 빼기 너무하고 어느 정도 또 남기려고 하는 돈들도 있을 거고 이제 여유자금에 대한 부분도 아마 있을 거고 금액선들을 딱 보는데 당연한 얘기지만 심플하게 보면 당연히 삼각지일수록 좋고요. 구축보단 신축일수록 좋고요. 그리고 돈이 진짜 안 된다. 그럼 서울 외곽이라도 사야 되는 거고 구축이라도 사야 된다는 얘기는 해요. 막말로 빌라도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막 크게는 아닌데 야. 빌라도 조금씩 막 몇백에서 몇천씩이라도 조금씩 움직이곤 있거든요. 그러니까 빌라가 뭐 얼마나 올라가겠어 라고 하면 맞아요. 그렇게 많이 안 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살 수 있는 최대한의 자금 선에서 예를 들어 사회 초년생이에요. 우리 전인구 대표님 같은 경우는 마포, 성동 사실 수 있겠지만 이야. 로또 2장 필요해. 근데 우리 아나운서님 같은 경우는 노원구도 힘들어요 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택도 네. 없죠. 노원구 구축 아파트도 지금 10억이 넘어가요. 그 주공 아파트들, 상계 주공, 중계 주공 이런 데들도 이제는 서울 사는 게 등급이네요. 거의. 그럼요. 예. 인서울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아파트를 사라고 하게 되면 빌라라도 살래? 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가능하면 빌라도 재개발 진행되는 빌라. 그래서 재개발 막 진행되는 곳들 사시는 게 제일 베스트지만 여기도 금액대별로 쫙 다 있거든요. 그렇죠. 금액이 그래도 인서울 관련 최소 2, 3억은 있어야 되는 거고 좀 괜찮은 데 가려면 금액대가 뭐 5억, 10억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 높아지는 건데 또 금액대별로 찾아보면 찾아볼 수는 있고 근데 인서울 자체는 사실 그만큼 많이 힘들어지고 있다. 재개발은 얼마 정도 하는 거예요? 서울, 예를 들어 서울에 내가 재개발하나 투자를 하고 싶다. 아파트로 바꿀 수 있는 거. 지금 구체적인 지역과 금액을 말씀드리자면 지금 노량진 뉴타운도 비싸잖아요. 거기. 투자 금액이 20억은 필요합니다. 노량진도 지금 벌써 그렇게 됐고요. 서대문구 있었죠. 부가현 네. 뉴타운도 지금 한 15억은 있어야 되고요. 장위 뉴타운은 아직 5억이면 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진짜 이제 장위 19역 여기 네. 이번에 거의 약 18억에 분양했다는 얘기 일부에서도 해드리긴 네. 했었는데 그런 데들 속도 빠르고 관리 처분까지는 안 되들은 비싼데 예를 들어 장위 14구역, 15구역 이런 데는 아직 5억에서 6억이면 삽니다. 이런 데는 이제 전세 뭐 해봤자 한 1, 2억밖에 안 하거든요. 전세 보증은 끼고 매수할 수가 있다. 라는 얘기 해드리고 청량리 재개발도 지금 한 10억 정도? 청량리 6구역 그리고 지금 제일 소액으로 가는 데가 상기 2구역이 관리처분 총회했는데 얘가 지금 소형은 2억으로 아직 가능하고요. 그래서 내가 5984 뭐 중형 평형 가야 된다라고 하면 그래도 3억으로 갈 수 있죠. 인서울은 금액대가 최소 2억 이상은 잡아야 된다. 제 유튜브 시작할 초창기 때만 하더라도 근데 친구가 재개발 강의에서 잠깐 했었어가지고 그때 들어보니까 3억 다 이하더라고요. 대부분 이제 그때만 해도 한 7, 8년 전이니까 3억 이하를 치는 게 저렇게 많구나. 1억 이하도 가능하다 이래가지고 그랬는데 지금은 와. 근데 이게 사실인 게 보통 그 지역 주민들이 본인 지역을 더 저평가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그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들이. 왜냐면 내 집 마련해서 내가 가지고 있으면 우리 지역 더 올라가야 된다. 그럼요. 지금 예를 들어 마포구 성동을 맨날 본인 부동산을 욕합니다. 성동구 주민들 진짜 마포구 부동산 일 잘하는데 성동구 부동산 일 못한다 하고 마포구에서는 성동구 부동산 일 잘한다. 제 지금 벌써 30억 찍었는데 이번에 30억은 성동구 먼저 찍었거든요. 그러니까 마포구 우리는 이러다가 이제 이번에 찍고 막 이런 식으로 가니까 서로 막 그러는데 거꾸로 있는 사람들은 내 집이 잠실보다 오늘 저평가인 것 같아. 30억도 저평가야. 와. 지금 잠실 보니까 지금 40억 후반 가고 있어. 이제 마포구, 성동구 팔아서 잠실 못 가. 더 올라가줘야 돼. 막 이러고 있지만 야. 무주택자로 생각해 볼게요. 저는 성동구 토박이에요. 성동구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면 안타깝지만 제 친구들 보다 보면 유주택자도 있지만 무주택자도 있죠. 그렇죠. 평생 성동구에서 살았어요. 평생 전월세에서 살았어요. 네. 이 동네가 특별하게 달라진 것 같진 않거든요. 근데 보니까 이 가격 미친 것 같은데? 왜냐면 여기 미분양 터지고 그 기억이 생생해요. 성동구 왕십리의 분양가 6억, 7억 했었을 때가 떠오르는데 제가 25억이라고? 그럼 저 거품이야 라고 맨날 얘기하죠. 내가 사는 입지는 동일한 것 같은데 달라진 것 같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본인 지역을 본인이 더 저평가하고요. 오히려 외부 사람들이 보다 더 객관적으로 보는 거죠. 그러면 인서울을 해야 되는 이유가 이제 더 오를 곳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서울로 봐라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 기조가 바뀌지 않는다면 저는 항상 얘기합니다. 공급 활성화 해야 되고요. 그리고 다주택자 규제, 숫자로 규제하는 정책은 부작용만 가져와요. 그래서 서울 부동산은 더 이상 서울 사람들이 매수하는 게 아니라 전국 투자판이 됐어요. 전국에 있는 사람이 한 채만 남긴다면 무엇을 남길까? 로 해버리니까. 제가 그래서 일부에서도 주식과 코인 비유해드렸잖아요. 무조건 1인당 한 종목만 남겨야 돼.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서울.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결국은 경기도로 어쨌든 간에 사람들이 막 밀려나가지 않겠냐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경기도에도 우리가 GTX 지금 막 한다라고 하지만 A 노선도 솔직히 언제 정부 개통하느냐 또 말이 나오고 있는데 B 노선, C 노선 더 답이 없고요. 뭐 D, E, F, G 여기는 그냥 예산도 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권역도 결국은 다 서울로 가고 싶어 하는데 물리적인 입지를 못 바꾸면
상대적인 교통입지를 바꿔주는 게 방법일 수 있죠. 우리가 동탄 집값 뛰었다라는 얘기 한다 하더라도 동탄이 GTX 효과를 보는 거죠. 그것도 완전 개통을 하지 않았는데도 그쵸. 이 상황인데, 그럼 우리가 이게 네거티브적인 발상하는 사람들은 GTX를 뚫었더니 동탄이 집값이 올라가는구나, GTX 나쁜 거 하면 다 같이 하향 평준화를 하자는 사람이고, 그러면 사실 서울 집값이 더 올라가는 거죠. 네. 그러면 서울 출퇴근 막 우리가 2-3시간씩 막 그냥 빨간 버스 타고 다니는 거 힘들어. 러시아워 잘못 걸리면 진짜 막 3시간이야. 이거 안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 서울로 가는 거고. 근데 경기도권역에서도 거점이라 하더라도 살만한 것들을 많이 늘려줘야 되는데, 신도시들 보다 보면 있을 거 다 있고, 아까 광역시들 살만해요 하는 것처럼 신도시들도 백화점 있고 인프라 괜찮고 다 싹 다 정비해놔가지고 깨끗하거든요. 한교 이런 데 되게 좋아요. 우리가 항상 보면 우리 살기는 좋은데 집값이 좀 별로예요 하는 곳들, 그런 데들한테 교통들을 확 개선해줘가지고 해주면 되는데, 그거를 돈이 없는 게 아니죠. 있는데 우선순위가 좀 달라져 있어서. 여기가 생각해보니까 신분당선이랑 9호선이 알짜 노선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급행이라던가 애초에 기본 속도가 빠르니까 지도상 거리가 멀어도 막상 강남 접근하는 시간이 굉장히 빠르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이제 9호선 라인들 보면 주거지로도 인기 많고 신분당선 라인도 인기가 많은 거고, 이런 것처럼 GTX가 뚫리면 또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봐서. 그리고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해당 그 신분당선이나 9호선의 특징 중 하나가 강남으로 가니까. 결국은 일자리가 제일 많은데 3도심 중 하나가 이제 광화문시청, 이제 전통적인 CBD, 그리고 여의도 YBD, 그리고 강남 GBD인데, 이 3도심의 접근성이 제일 핵심이죠. 그런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뚫어야 되는 건데, 이제 GTX도 그래서 A 노선과 C 노선을 선호하는 게 강남을 가니까, B 노선만 해도 사실 한 수 접고 움직이는 게 강남 직행을 안 한다고. 그러면 지금 내가 경기도에 살고 있는데 강남 접근성이 나쁘지 않은 곳에 살고 있다 그러면 이 동네에 집을 사는 게 낫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가능하면 중전 처리 지나는 곳들. GTX 호재 있어도 좋고, 없다 하더라도 아까 말한 9호선이 됐든 아니면 신분당선이 됐든, 아니면 하다못해 분당선도 그렇고 강남으로 가는 노선들 많잖아요. 그래서 8호선도 좋아. 8호선은 살짝 조금 잠실만 강남으로 좋아. 직행이 아니라 잠실 들려서 가야 되니까. 약간 조금 사이드로 가서 잠실에서 환승이 다 막 우르르르 가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강남 오는 호선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네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GTX도 그래서 A 노선, C 노선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뭐 8호선도 뭐 강남 가긴 가는데 살짝 좀 돌고, 그래서 이제 분당선을 사람들이 좋아하죠, 그나마. 그런 식으로 가는 건데, 좀 정리를 해보자면, 교통망 있는 경기도권역 괜찮아요. 근데 여기서 저는 사람들이 요즘 얘기 잘 안 하는 것 중 하나지만, 좀 앞으로 당장은 아니래도 5년 뒤, 10년 뒤에는 좀 진지하게 바라봐야 되는 게, 대중교통이 제대로 접한 경기도권역 외에는 앞으로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도 생각하고 있어요. 뭐냐면 지금 당장은 아닌데 이제 상기 신도시가 본격적으로 이제 분양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빠른 데들은 작년부터 이제 본 청약으로, 사전 청약은 문재인 정부 때부터 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드디어 본 청약이 작년부터 이제 들어서기 시작했었고, 지금도 이제 토지 조성들 된 곳들, 여기서 먼저 정리된 곳들 먼저 이제 본 청약들 하나 둘씩 하고 있거든요. 얘네들 진짜 돈이 없으면 그런 곳들 받으란 얘기를 먼저 하고요. 얘네들이 아직은 효과가 있으려면 시간은 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나운서님 같은 경우는 상기 신도시를 노려보는 게 정답일 수는 있어요. 내가 예를 들어 모아놓은 돈이 예를 들어 1억 미만이야. 1억 미만이면 서울에서 뭐 할 수는 없거든요. 1억 미만으로 갖다가 몇 천으로 뭐 재개발 얘기 나온다면 꿈과 희망을 같이 함께하는 예정지 가는 거고, 오히려 경기권역에서 상기 신도시 청약 넣는 게 더 현실적일 수 있어요. 지금 5구 타입은 6, 7억 정도에서 나오고 84 타입 한 8, 9억 선? 하지 않네요. 우리가 생각했던 그 기대만큼은 아니네요. 맞아요. 그것도 사실 사람들이 많이들 비판하는 포인트가, 처음에는 6, 7억에 84 타입 분양한다 했었거든요. 그러면 가죠. 그런데 지금 금액이 다 올랐어요. 그게 어쩔 수 없는 게 토지 조성 비용 다 올라가고요. 공사 비용 다 올라가고요. 제가 얼마 전에 LH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수도권 특별본부 오기 전까지 인천 그리고 부천 대장 계양지구 택지 판매 담당이었다 하더라고요.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 LH가 이 분양가 만드는 것도 어떻게든 물려놓은 그렇죠. 금액이라고 하네요. 지금 공사비가 다 뛰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문재인 정부 때 6억 7억 분양하겠다라는 얘기가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그때 당시 공사비는 그게 그가 됐는데, 얘기해서 그랬겠지.
근데 토지 조성이 오래 걸리죠. 말은 처음에 2018년도 9.13 대책 때 처음 3기 신도시 발표했지만 그때 뭐 5년 만에 된다라고 얘기했었지만 저는 택도 없다. 빨라야 10년이다 라고 했었는데 지금 첫 입주 10년 만에 못하고 있거든요. 지금 벌써 2026년도잖아요. 첫 입주가 딱 10년 될 때 빠르면 한 두 개 단지가 그때 입주해요. 그런 식인데 그거라도 받으라고 말하는 게 상기 신도시가 제대로 인프라를 발휘하려면 아직 멀었어요. 동탄 생각해보면 좋은데 동탄도 1동탄 처음에 입주할 때는 그냥 모래 막 날리고 허벌판에 섬이었죠. 학교 개교도 안 하고 상가는 들어섰는데 부동산밖에 없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인프라 제로. 그때 동탄 전세 가격이 2억 할 때 그럴 때 막 그냥 허벌판 속에서 있었었는데 나중에 이제 인프라가 갖추고 나니까 이제 동탄 사람들이 달리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3기 신도시 위치는 되게 괜찮거든요. 1기 신도시보다 서울에 가까운 데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만한 땅이 없어요. 그러니까 위치는 일단은 오케이고요.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가 되느냐? 일단은 3기 신도시 받는 사람은 그냥 받으면 돼요. 정부가 일단 정책적으로 미는 거니까 교통대책 물론 시차는 있을 수는 있겠지만 어떻게든 하긴 하겠죠? 근데 문제는 교통대책이 생각보다 빨리빨리 안 돼요. 지금 GTX A 노선만 어떻게든 내지 B 노선, C 노선도 언제 탈 수 있는지가 기약이 없고요. D 노선 이하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교통대책은 다 발표는 했지만 지금 뭐 가시적으로 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아파트는 입주했어요. 허허벌판이에요. 통근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차 타고 나와야겠죠. 근데 차가 도로를 넓힐 계획은 사실 없거든요. 도로는 안 넓히고 차만 하는. 그럼 도로가 막히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생각하는 게 1기 신도시가 인프라를 제대로 누리려면 오래 걸리겠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얘네가 나중에 사람들이 막 입주하기 시작해요. 아직은 입주가 본격화되려면 5년, 10년 뒤라고 한다 하더라도 지금 3기 신도시 다 합치면 지금 가구 수가 30만 가구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카운트를 어디까지 3기로 보냐에 따라 30만에서 40만 가구를 봐요. 그러면 수도권에 3, 40만 가구가 늘어나요. 근데 교통대책은 예를 들어 잘 안 됐다고 가정해 볼게요. 다 차 끌고 나와요. 도로망 어떻게 될까요? 마비되는 거. 마비되는 거죠. 나는 무조건 차로밖에 출퇴근 못 해. 나는 차로 지금 1시간 출퇴근 거리야. 뭐 굳이 뭐 서울에 그 비싼 집 사야 돼 라고 했는데 갑자기 출퇴근 시간이 2시간이 돼버려. 3시간이 돼버려. 이건 답이 안 나오거든요.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지하화한다라고 하는 지하 왕복 40차선 이거 아니거든요. 그러면 다 차 끌고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중전철이 이미 뚫려 있는 경기도권역이 마지노선이란 거죠. 우리가 경기도 어디 괜찮아요? 이게 아니라 전통적인 입지를 보는 게 아니라 3기 신도시가 본격화돼서 인구가 늘어나고 교통망이 다 트래픽이 확 늘어나기 시작하면 차로 출퇴근하던 지역들은 다 죽어나갈 것이고 우리가 자꾸 개발을 통해서 지금보다 주거 환경이 정주 요건이 개선되는 것만 생각하는데 나빠질 거는 생각들 사람들이 다 안 해요. 근데 그게 나빠질 수도 있다라는 거를 고려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적어도 분당선이 됐든 신분당선이 됐든 9호선이 됐든 5호선이 됐든 어쨌든 나는 지하철이 지나가. 그러면 그 지하철이 달라지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변함이 없는 건데 근데 자차로 움직이던 출퇴근 지역들은 다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빠르면 5년 뒤 늦어도 10년 뒤에는 3기 신도시 입주가 본격화됐다. 그리고 거기에 교통대책이 제대로 안 되면 더 지옥이 열릴 거고요. 경기도 권역들이 많이 어려워질 수 있다. 애매한 곳들이. 그러니까 경기도로 밀려나간다 했었을 때 아까 이 얘기가 갑자기 떠오른 게 지하철 있는 데도 괜찮잖아요 라고 하셨잖아요. 그런 데는 진짜 괜찮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것들 얘보다 더 싸. 그러니까 그게 지금은 내가 돈이 부족해가지고 저기 조금 그래도 1, 2억 더 싼데 여기 갈까가 아니라 1, 2억을 주더라도 지하철 주변으로 가야 된다. 이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러니까 뭐 딱히 특정 좀 지역을 지정한 건 아닙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여러분 구독자분들 어디에 사실지 모르니까 여러분이 처한 환경에서 지금 해주신 말씀들을 좀 잘 들어서 판단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오늘 긴 시간 동안 또 소중한 시간 내서 유튜브 채널 투미TV? 네, 투미TV. 예, 투미TV 많은 또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연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